앞서 일장에서는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인 자기주도성과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두 번째로 갖춰야 할 역량인 감정 조절력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엄마가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아이는 5살 수민이라는 친구예요. 집에서 수민이는 밝고 수다스러운 아이인데 유치원에만 가면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셨어요. 며칠 전에 엄마가 유치원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엄마, 나 친구들이 무서워. 애들이 자꾸 no! 라고 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수민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3살 때 미국으로 왔고 집에서는 한국어로 대화하며 할머니가 늘 우리 수민이 착하지? 하고 다독여주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미국 유치원에 들어가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가 요즘 좀 위축된 것 같아요. 집에서는 괜찮은데 학교만 가면 조심스러운가 봐요. 라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자극과 미국에서의 자극은 결이 다릅니다. 미국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감정을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No, you can't use it. I don't want to play with you. Stop. It's mine. 이런 말들이 교실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말투는 직설적이고 표현은 빠르며 경계는 분명해서 이런 문화적 직설성이 감정적으로 예민한 아이에게는 그대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들은 예의 바르고 배려 깊게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누군가가 자신의 소유를 강하게 주장하거나 놀이에서 배제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을 꾹 깨물거나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설명하려고 입을 떼보지만 영어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그냥 멈추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샌드 트레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훅 들어오며 I need this spot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내주었고 기분은 상했지만 설명할 영어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조용히 다른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또 어떤 날은 블록을 열심히 쌓아 올렸는데 친구가 지나가며 툭 치는 바람에 작품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I'm sorry! 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흥이 깨져버린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제대로 터뜨리지 못한 채 그저 망설이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때 아이 안에서는 내가 틀렸나? 나랑 놀고 싶지 않은 건가? 내가 미워서 그런 건가? 이런 감정들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 감정들은 정리되지 못한 채 아이 안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 조절력과 회복 탄력성이 아이마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애들이 너무 민하네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말과 행동이 센 것처럼 느껴지고 서열 놀이가 분명하며 배제도 당당하고 의견도 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이의 감정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흔들리는 실시간 성장의 순간입니다.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아이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을 조절하고 다시 참여합니다. 반면 감정을 다루는 힘이 약한 아이는 상처가 그대로 쌓이고 자존감에 아주 미세한 금이 생깁니다. 어른들은 안 흔들리는 아이가 되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아이는 없고 다만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아이가 있을 뿐입니다. 감정 조절력이란 감정을 참거나 눌러버리는 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다시 균형을 찾는 힘입니다. 아, 내가 속상하구나. 지금 화가 났구나. 이 상황이 불편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회복도 시작됩니다.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살아가는 아이는 언어보다 감정이 먼저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말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감정이 흔들립니다. 지훈이라는 친구는 집에서는 엄마, 나 속상해. 동생이 내 거 가져갔어. 처럼 감정을 잘 표현하지만 학교에서는 친구가 장난감을 가져가도 stop 이라는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속상하다는 감정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훈이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표정도 굳어지며 선생님은 지훈이는 샤이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샤이한 아이가 아니라 감정과 언어가 연결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감정 조절력이 안정되면 영어를 말할 때의 부담도 함께 줄어들고 언어적 실수가 생겨도 괜찮아, 다시 말하면 돼 라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감각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자기 존중감의 문제입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생기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작은 상처들을 피하게 하면 회복 탄력성은 절대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너무 미인해서 걱정돼요 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이 환경이 오히려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에게는 성장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로 대신 싸워주고 상황을 정리해주며 아이를 보호해주는 방식으로만 가면 아이는 회복 탄력성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갈등 속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말해보고 표현하고 다시 시도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아이의 전전두엽 회로는 단단해집니다. 싫어 라고 말해보는 경험, 이번에는 내 차례야 라고 표현해보는 경험, 미안해 라고 사과해보는 경험, 고마워 라고 용기 내어 말해보는 경험 속에서 아이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미국 교실에서 강한 아이란 누군가 No 라고 말해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으며 갈등 상황에서 I'm using it now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상처를 받아도 금방 균형을 회복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는 학습에서도 관계에서도 사회에서도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며 이 힘은 AI 시대에도 절대 대체되지 않는 인간 고유의 능력입니다. 감정 조절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속상했구나. 지금은 화가 많이 났네. 그래, 울어도 괜찮아. 조금 있다가 우리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해보자. 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이의 뇌에게 이 감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도와주지만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나중에 지금 많이 힘들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 조금 지나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감정 조절력과 회복 탄력성은 앞에서 살펴본 자기 주도성과 메타인지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다음 3장에서는 탄탄한 그릇 안에 담을 아이의 언어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